네, 오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네, 피고인들 변론 절차는 병합해서 피고인들 모두와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서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전 재판은 지금 그 박승재 피고인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추가로 임성근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이완규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네, 송경식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예, 특검 측에서 좀 변경이 있습니다. 네네. 장우성 특검보 예, 파견검사 안재욱 출석하겠습니다. 그 오후에 지금 서정 조사를 할 건데 그 서정 조사 자료를 뭐 변호인들께 좀 제공하는 게 좀 예, 원래 사전에 제공해드리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네. 저희가 뭐 사실 뭐 철회에 가까운 작업 끝에 오늘 점심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 양해 말씀을 미리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일단 출력은 해왔는데 뭐 그 소정 외로 별도로 또 파일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변호인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 자료 준비하실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은 검찰 측 서정 조사로 길이 진행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네, 아마 이제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서정 조사 자료를 미리 좀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 서정 조사 관련해서는 뭐 의견 진술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가 좀 안 되시는 상황이 되면 미리 못 받으셔가지고 준비가 안 되셨으면 뭐 다음 기일이라도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또는 뭐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에 대한 기회는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재판에 한 말씀만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네,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네, 오전 재판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오전 재판에 관해서 제가 재판장님 소송 지휘하신 데에서 말씀 못 드려가지고 지금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재판장님께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와 같은 서정 설명서를 가지고 증거 설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로서는 이걸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받아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목요일 날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하고 또 목요일 날 피고인 신문과 또 최종 변론까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 양해를 해주신다면 목요일 기일은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 서정에 대한 지금 설명서 오늘 좀 금방 받았습니다만은 저 보니까 저희는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서정에 대한 의견 진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서정에 대한 의견 진술과 뭐 약간 필요하면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에 검사의 의견 진술과 최종 변론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뭐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목요일로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의 박승재 피고인에 대한 수사부터 지금까지 사실 주된 변호사로서 이렇게 활동해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목요일 날 여러 사건들이 지금 겹쳐 있어서 목요일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뭐 목요일 날 원래 종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결을 했으면 한다는 게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박승재 피고인이 고등법원에서 관련 재판부에 2건의 지금 정인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 형사 1부와 형사 12부에서 각각 정을 했는데 그 정의 신문 조서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에서 제출하신다면 저희는 뭐 별도로 어떤 기록 인정등본 정보 촉탁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기록 인정등본 정보 촉탁해서 오는 시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심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재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부터 배상업에 대한 진술 조서만 부동일하고 남이 다 동일하고 제가 신청한 특별한 정인도 없었고 기록 인정등본 소포착 신청도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박승재 피고인이 이같이 고등법원에서 관련 사건에서 이렇게 정을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사건, 그다음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에서 아마 정의신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신문 조서에 대해서 기록 인정등본 소포 촉탁 신청을 오늘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성재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는 저희 구에서 추가 증거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저희는 뭐 번거로운 처리하겠습니다. 절차 밟으실 필요는 없으실 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그것을 추가 증거로 좀 제출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강희구 부속실장도 최근에 피고인 신문을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해서 아마 몇 가지 공판 조서들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항소심에 있는 한덕수, 이상민 재판에 지금 박성재 피고인이 가서 정인신문을 했던 최근에 걸, 했습니다. 예, 네. 그거 아마 정인신문 조서를 제출하시겠다는 뜻이고, 강희구가 지금 본인 재판도 받고 있고요. 지금 아마 정인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마 증인신문 조서는 이미 추가 증거로 제출을 했고 아마 지난주에 강희구 본인 사건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것 같은데 네. 역시 대통령실 상황에 대한 증언이 그 변호인 측 질문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세 가지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확보된 상태는 아닌데 확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확보해서 다음 기일에 증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뭐 특검이나 변호인께 신청하시는 증거 신청 방법은 가능한 한 다 채택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반영해서 재판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다른 사건에서의 증인 신문 조서라든지 피고인 신문 내용도 뭐 결국 증거로 제출하시겠다는 양측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단 원래 이번 주 목요일 날 종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제 뭐 종결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결을 해야 되는데 미리 좀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좀 교환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은 종결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하시면, 왜냐하면 추가 증거를 내시게 되면 그게 대해서 또 의견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또 늦게 제출하시게 되면 종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검찰에서 제출하는 증거들 다 정인신문 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증거에 대한 의견은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날 27일까지만 제출해 주신다면 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준비는 되시겠습니까? 27일에 또 서정 조사가 또 추가 증거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면 그 서정조사라는 것이 표지만 제시하는 네, 그 거죠. 결국 이제 정인신문 조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은 당연히 동의를 할 것이고, 네. 그 정인신문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재판부에서 다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서 뭐 의견을 진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최대한 간략하게 짧게 그냥 일단 뭐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서정으로 보이면 요지는 진술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제출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증언 녹취록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증거 신청이 가능한데 법원에서 또 녹취록 만드는 시간도 감안을 해야 돼서 지금 확답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는 박신재 피고인이 증언한 게 오래돼 가지고 정신심 녹취록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제가 한덕수 총리 변호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고요. 그걸 정리돼 있고 지금 이상민 장관 사건에서 지금 증인심을 한 것이 지난 15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녹취록 작성이 지금까지는 안 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27일까지 제출을 못 하시면 그 이상민 장관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은 그 후에 참고 자료 제출하셔도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구는 어떻습니까? 강의구의 경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강의구가 어떤 기준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일단 강의구는 강의구도 그럼 특검에서 참고 자료를 말씀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증인신문 조서가 아니라 피고인 신문 조서니까 참고 자료 내시. 참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뭐 참고 자료에 대해서는 저는 이익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한덕수 사건에서 증인신문 조서를 내시는 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상민이나 강의구 부분은 준비해서 한번 제출해 보시고 혹시 네. 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출이 안 되면 참고 자료 내시는 걸로 그렇게 네, 저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완규 피고인 쪽에서는 별 뭐 관련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절차가 함께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판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진행 상황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일에 그 검찰의 소송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혹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희들 특별한 제시를 하면서 의견을 낼 부분 국회 속기록밖에 없습니다.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고 여의치 않으면 월요일 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양측에서 뭐 사실 필요한 부분은 좀 합의가 된 걸로 보여서 네. 지금 원래 23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종결하려고 했는데 뭐 추가로 증인신문 조서 등을 또 제출하시는 문제도 있고 해서 4월 27일 날 뭐 종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23일은 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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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의견 없습니다. 예. 4월 27일은 어떤 일시도 변론 종결을 하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수정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작년 12월 31일자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은 계속 유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또 최종 결심 때 다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지하는 거로 유지하시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4월 27일 날 지금 종결하기로 다시 협의가 예,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27일까지 예. 필요한 신청에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검토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문서로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완규 피고인 변호인에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관련해서는 이 사건 종결 후에 재판부에서 적절히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정 조사에 앞서서 지금 특검에서 4월 16일자로 성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변론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의견서 진술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증거 체부 결정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사 전에 증거 체부가 다 정리되기 때문에 지금 박성재 피고인 측에서는 주로 목록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부동의 했던 부분들이 주로 뭐 언론 보도 기사 등이고요. 지금 체부 결정이 안 된 부분은 제가 목록을 쭉 확인해 보니까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언론 보도 기사 내용들,
그리고 일부 수사 보고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거 체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의견 확인을 위해서 676번 보겠습니다. 순번. 네, 증거 목록 네. 순번 676번. 네, 676분 보시면은 법무부 인권국장 인사 관련 법무부 보도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거 본인 동의하겠습니다, 접사님. 본인에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본인 동의하겠습니다. 예. 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신청되어 있는 증거와 관련해서 순번 970번. 네, 970번. 네, 이건 추가로 증거 신청된 부분이고요. 각종 증언들 관련된 내용, 뭐 검찰 진술 조서 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 의견을 아직 네, 이 부분 다 목록 정보로 하면 동의하고 입증 침해 부인하겠습니다. 970번부터 네. 976번까지입니다. 네네. 네. 네,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976번은 그냥 동의하겠습니다. 입증 침해 부인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결정문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970번부터 975번까지는 동의 입증 취지 부인. 네. 네, 그냥 976번은 동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동의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 나머지 체부 결정이 안 된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사 보도 자료, 수사 보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 자료로 예, 참고 자료 필요한 부분 내셨고요. 그리고 수사 보고도 부동의한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체부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채택하지 않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체부 결정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목록을 쭉 정리를 할 텐데 종결 전에 한번 목록을 확인해 보시고 네네. 혹시 뭐 의견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박승재 피고관에서는 증거 체부가 다 정리가 되었고요. 네, 이완규 피고관 관련해서는 증거를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다 채택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검찰 측 증인과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증거 목록 증인 등에 관한 목록을 보면 네, 목록 좀 띄워주시죠. 네. 네, 지금 일단 조서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요. 이상배, 박경식은 처리하시는 걸로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마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네, 다른 증인들로 예, 다른 그렇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으로 대체했습니다. 예, 그럼 조서상 오늘 그냥 처리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배, 박경식은 오늘자로 처리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인들 목록을 보면 박승재 피고인은 증가의 1호증부터 4호증까지 지금 제출하셔서 채택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완규 피고인의 경우는 정나의 1호증부터 3호증까지 제출하셨고 채택돼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겁니까? 저 박성재 피고인에 대한 그 국회 증언 등 법률 위반 불기소 결정문입니다. 예, 검찰이 제출해주면 제일 적절한 것 같은데 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박성재 피고인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 제출하시는 거는 정나의 사후증이네요. 예. 불기소 결정문입니다. 특별검사에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전부 동의하겠습니다. 예, 동의하시고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나의 사후증까지 채택되어 있고요. 그 부분 나중에 증거조사 시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록상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결 전에 뭐 특검이나 변호인들께서 목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결 전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 다 정리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특검에서 서정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정조사 진행에 앞서서 뭐 저희가 이 기록 전체가 3만 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이걸 3만 페이지를 전부 현실적으로 현출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걸 또 읽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한 서정 설명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네. 재판 전에 피고인 측에는 교부해 드렸고요. 이 재판부 몫인데 일단 서정 설명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증거조사는 요지를 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뭐 추가로 좀 더 고지하실 수 있고 뭐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서정 설명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페이지부터는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서정 자료들이 계속 나오다가 네, 93페이지부터 그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서정 자료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박성재에 대한 수사 기록하고 사실 겹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저번에 같은 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완규에 대한 서정 자료들은 구별이 가능하도록 파란 색깔로 작성을 했습니다. 표지에 파란 색깔로 작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완규에 대한 서정 기록이 순번 61에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904번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또 증거 목록 순번에 따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PPT 그 PDF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꼭 제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쪽수라고 앞부분에 쪽수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제시되면서 저희가 그 내용 고지를 할 부분이니까 아마 서정 설명서 보시면서 쫓아오시는 데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서정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서정 자료 순번 1번, 2번인데 지금 보시는 이쪽에 보시면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2024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통합 발신 및 역발신 내역과 모바일 데이터 접속 기지국 위치 그리고 접속 내역, 데이터 사용 내용 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순번 3번 수사 보고 중 일부인데 지금 보시는 37쪽과 4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24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12월 3일 당일 14시 04분경 김주연과 그리고 14시 14분경 변필건과 19시 49분경 그리고 20시 05분경 이병주와 각통하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는 22시 57분경 임세진, 23시 01분경 심우정, 23시 03분경 배상업, 23시 04분경 신용해, 23시 05분경 변필건, 23시 13분경 및 12월 4일 00시 25분경 심우정과 순차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9시 9분과 18시 50분경에도 이상민, 오전 10시 2분경에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11시 03분경에는 변호사 김재훈과 통화한 것이 확인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다음 순번 4번, 5번 관련해서 제 74쪽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사용하는 경호처 비아폰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일 선포 전에는 윤석열 및 김용현과 비아폰을 통해 통화한 것이 확인되고 선포 후 해제 전에는 민정수석 김주영과 3회에 걸쳐 비아폰으로 통화한 것이 확인된다는 자료입니다. 순번 6번 그리고 7번 내지 21번 관련된 내용 고지하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청사에 복귀하여 법무부 실국장을 참석자로 한 간부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순번 7번부터 21번까지는 당시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김서구, 노성균, 박경선, 배상업 등 각 진술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비상계엄 직후 진술에서는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당시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축소 진술하였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20쪽 변필건 진술서입니다. 예, 변필건은 24년 12월 3일 22시 40분경 피고인 박성재가 전화로 법무부 간부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전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실의 CCTV에 의할 때 피고인 박성재는 12월 3일 22시 31분경 변필건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본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는 인권국장 승재현 역시 비상계엄 직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다는 정도로만 작성을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23쪽은 교정본부장 신용회에 대한 2024년 12월 16일자 진술조서입니다. 126쪽을 보시면 신용회는 24년 12월 3일 23시 04분경 피고인 박성재와 통화한 사실 자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9쪽을 보시면 또한 신용회는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를 비상간부회의가 끝나갈 무렵에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200쪽 유혁 전 감찰관에 대한 2025년 1월 3일자 진술조서입니다. 유혁은 본법정에서 상세하게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고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31쪽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유길섭에 대한 25년 1월 7일자 진술조서입니다. 특이한 내용이 없어 대부분 생략하되 237쪽을 보시면 비상안전기획관이 계엄 실무 편람을 들고 계엄 관련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대검찰청하고는 달리 법무부에서는 비상간부회의 당시 비상안전기획관 유길섭이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회의 당시에는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257쪽은 교정본부장 신용회에 대한 2025년 2월 6일자 진술조서입니다. 269쪽을 보시면 신용회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 박성재와의 23시 04분경 통화 사실을 드디어 진술을 하면서 다만 통화 당시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 274쪽입니다. 다만 신용회는 통화가 종료된 23시 06분경 바로 교정본부 근무인원 전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발령하였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276쪽입니다. 심지어 신용회는 피고인 박성재와의 24년 12월 3일 23시 04분경 통화 내역을 모두 삭제한 채 수사기관에 통화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신용회는 24년 12월 3일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직전 교정본부장실에서 이루어진 1차 교정본부 회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미 본법정에서 증언된 바와 같이 교정본부 간부들은 1차 교정본부 회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신용회는 이번 조사에서 24년 12월 4일 01시 53분경 피고인 박성재에게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결과 보고서를 전송한 사실과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서정조사에서 나오겠지만 신용회는 같은 날 01시 04분경 피고인 박성재에게 이른바 3,600명 문건, 즉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요력 검토 보고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는 그 전송 내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삭제한 채로 제출하였고, 심지어 안티포렌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재삭제까지 하고도 이렇게 조작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업에 대한 25년 2월 10일자 진술조서입니다. 배상업은 본법정에서 상세한 증언을 하였습니다만 역시 비상계엄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핸드폰을 교체하였고,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3일 23시 03분경 이루어진 피고인 박성재와의 통화 내역을 축소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순번 22번 내지 24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357쪽과 358쪽입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수첩에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경찰, 검사 등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며 체포조를 만들어 대상자들을 체포 구금할 계획을 듣고 이를 기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노상원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거 대상을 처리하되 검사, 판사로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을 활용하는 등 계엄사 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전제하고 작성한 바 있습니다. 370쪽입니다. 노상원은 2024년 12월 16일 경찰 조사 당시에 위 노상원 수첩에 대하여 김용현이 불러주는 그대로 작성한 것이며, 특히 수거팀의 경우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의미하고 출국 금지는 그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의미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노상원 즉 김용현은 이해찬 등 좌파 500여 명을 수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노상원은 위 조사에서 저 글자가 500여 명이 아닌 50여 명이라고 주장한 바는 있습니다. 394쪽입니다. 노상원 즉 김용현은 수거 대상자들을 단계별로 일반 구치소로 이동 수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396쪽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수거 대상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등 다수의 정치인들과 판사들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역시 수거 대상자들을 1차로 직결한 후 일반 구치소에 분산 운용시킬 것을 메모하였습니다. 네, 402쪽입니다. 검찰 파견이 검찰을 지휘소에 파견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메모 사진입니다. 네, 다음으로 순번 27번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 대령 손재영에 대한 24년 12월 16일자 진술조서 제시합니다. 429쪽을 보면 송재혁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선관위에 출동하여 전산실을 확보한 후 검찰 내지 국정원의 포렌식 전문가가 출동하는 때까지 추후 조치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번 28번 기록상으로는 2건이 됩니다.
피의자 박성재 조사 당시 진술 검토 수사 보고서인데 435쪽에 피고인 박성재가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8월 6일 당시입니다.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예, 순번 29번입니다. 어, 450쪽 보시겠습니다. 24년 12월 12일 경찰 조사 시 피고인 박성재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간 것일 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법무부 간부들을 비상 소집하여 회의를 하긴 하였으나 수용 공간을 확보하거나 출국 금지를 하라는 지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453쪽입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24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의 참석자에 대해 한정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4년 12월 10일자 조사 시점에는 삼청동 안가 CCTV가 수사기관에 확보되기 이전 시점입니다. 네, 순번 30번 박성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입니다. 473쪽을 보시겠습니다. 25년 1월 23일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윤석열의 말을 듣고 우려와 걱정을 하였고 비상계엄의 이유는 담화문의 내용처럼 종북 세력 이런 것 때문에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서도 일반적인 업무를 잘 챙겨달라는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또한 자신의 군대 경험에 비추어 계엄사에서 검찰에 파견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어떻게 하지 정도 생각해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25년 1월 23일 조사 당시에도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의 참석자 중 법률비서관 한정화에 대해서는 끝내 진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순번 31번 역시 박성재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입니다. 547쪽 보시겠습니다. 25년 6월 12일 경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12월 3일 당시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만료하였고 법무부 지시 문건 등 구체적인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556쪽입니다. 이 조사 당시에는 대통령 CCTV가 확보된 이후입니다. 시점상으로는. 그래서 피고인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본 문건이 계엄 선포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CCTV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은 일단 두 장으로 추정됩니다. 예, 564쪽입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계엄 당일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서도 매뉴얼 등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삼청동 안가는 국가 중요시설임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5월경에 드디어 그 입구 CCTV 영상만을 이미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5년 6월경부터 그 CCTV 입구 영상을 확인한 수사기관의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관이 한정화의 존재를 언급하자 피고인 박성재 등 안가 모임 참석자들이 드디어 한정화의 참석 및 존재를 진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32번 순번부터 34번까지는 588쪽과 60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소관사무와 하부조직을 설명한 규정으로서 출국금지와 수용공간 확보, 검사 등 인력 파견과 같은 조치는 모두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의 소관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35번부터 38번까지입니다. 먼저 603쪽 604쪽 605
606쪽, 607쪽, 651쪽과 652쪽을 각 제시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사용하던 비아폰 포렌식 결과 수사 보고와 그 분석 내용입니다. 이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2024년 10월 27일 18시 48분경 포고령 위반자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이라는 메모와 같은 날 19시 33분경 점령, 출입 통제, 현장 보전 이후 군 검경 합동 수사라는 메모가 확인됩니다. 또한 24년 11월 9일 15시 01분경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등 명단이 기재된 메모가 확인되는데 이 인물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14인의 체포 명단과 사실상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1일 15시 44분경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 김대우 경찰 조본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수방사 조본 문소고 구금시설 국군 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국 금지라고까지 기재된 메모가 확인됩니다. 순번 39번입니다. 699쪽입니다. 배상업에 대한 25년 8월 8일자 진술조서입니다. 계엄 직후 진술과 다른 진술 내용이 확인됩니다. 다만 배상업은 본법정에서 상세한 증언을 하였기에 구체적인 제시 및 내역 고지는 충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40번 서울구치소 당직교정관 한승구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742쪽을 보시면 서울구치소 야간 당직 책임자 한승구는 권혁규 보안과장과 통화한 후 비상계엄 당일 수용자 관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부 입소 담당자 김주영 교위를 통해 주간 거실 지정 담당자 이인용 교위와 전영재 교감을 각 출근시키도록 하였고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거실 현황을 파악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정본부장 신용에는 24년 12월 3일 23시 04분경 피고인 박성재와 통화한 직후인 23시 25분경 서울구치소장 김문태에게 전화를 하였고 김문태는 그 통화 직후인 23시 30분경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권혁규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권혁규 역시 그 통화 직후인 23시 30분경 당직관인 한승구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순번 41번은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권혁규에 대한 25년 8월 12일자 진술조서입니다. 권혁규는 위에서 보신 한승구의 진술과는 달리 한승구에게 비상계엄 당시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파악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순번 42번은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이 배방 담당입니다. 배방 담당자 전영재에 대한 25년 8월 12일자 진술조서입니다. 799쪽을 보시면 서울구치소 보안과 거실지정 담당자인 전영재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24년 12월 3일 23시 40분경 이인용 교위로부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독거실과 홍거실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여 한승구 교정관의 지시로 수용 건실 현황을 파악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전영재가 그 지시에 따라 제작성하여 제출한 25년 8월 12일 기준 서울구치소 수용 거실 현황입니다. 날짜상으로는 계엄 당일이 아니라 조사 당일자를 기준으로 형식만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형식을 보시면 독거실을 기준으로 잔여 현황을 파악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43쪽, 844쪽은 순번 49번부터 52번까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업, 교정본부장 신용해, 검찰총장 심우정 등에 대한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통화 내역 분석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배상업, 신용의 시무적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예, 순번 53번 그리고 54 내지 58번은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정흥식에 대한 25년 8월 13일자 진술조서와 그 조사 당시에 진술자 정홍식에게 제시되었던 자료들입니다. 먼저 897쪽을 보시면 정홍식은 비상계엄 당일 기획조정실장 변필건의 비상간부회의 소집 메시지를 보고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하였고 간부회의 도중에 피고인이 각 실국별로 업무에 부정적 영향이 뭐가 있을지 물어보았으며 회의 도중 비상계엄의 위험성에 대해 헌법 석학에 대해 자문을 구해보자고 건의를 하였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899쪽을 보시면 또한 법무부 간부회의 도중 누군가 포고령이 발령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여 다들 휴대전화로 포고령 내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으며 피고인 박성재도 포고령의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네, 순번 59번은 서울구치소 행정계장 이재욱에 대한 2025년 8월 14일자 진술조서입니다. 예, 960쪽과 964쪽을 보시면 이재욱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상계엄 선포 후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거실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담당자들이 출근한 것으로 들었으며 배방 담당자 전영재가 작성한 수용 거실 현황 문서를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네. 순번 60번은 서울구치소 보안과 김주형에 대한 2025년 8월 14일자 진술조서입니다. 982쪽과 988쪽을 보시면 김주형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한승구 교정관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독거실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주간 배방 담당자인 이민용 교위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3건 순번 63번 방첩사 방산기밀수사과장 전준호에 대한 25년 8월 17일자 진술조서입니다. 예, 먼저 1012쪽과 1014쪽을 보시면 전준호는 계엄법 10조에 따라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계엄사령관이 민간법원에 재판권을 위임하는 경우, 재판권 및 수사권을 위임하는 경우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주체는 민간 검사이고 위임하지 않는 경우는 합수부 군 검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예, 다음은 순번 64번부터 68번 방첩사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과장 배기영에 대한 25년 8월 17일자 진술조서와 조사 당시 배기영에게 제시되었던 첨부 자료들입니다. 먼저 1028쪽, 1031쪽부터 1032쪽을 보시면 방첩사령부 조직관리과장 배기영은 23년 을지훈련 연습 당시에 합동수사본부 운영 과정에서 방첩사 내부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구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군과 경찰의 구금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민간인은 민간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고 따라서 민간 구금시설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당시 법무부 등의 수용시설 위치나 수용 인원 등을 문의한 다음 이를 여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034쪽입니다)
배기영은 약 10여 회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데 방첩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가정해서 합동수사본부 및 합동수사단 훈련을 실제로 진행한 것은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예, 1050쪽에서 51쪽, 1053쪽, 그리고 1057쪽을 보시겠습니다. 여인영의 지시로 배기영 등 당시 실무진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조를 강제하고 유관기관이 연습에 동참하며 재경지역 민간 구금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등 2023년 합동수사본부 개선사항에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여 24년 1월 9일 김철진 기획관리실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였고 을지훈련 연습 계획에 의하면 비상계엄을 가정하여 실제 출동 준비태세 훈련까지 하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72번은) 방첩사 회신 공문인데 순번 485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비공개 자료입니다. 순번 87번 사건입니다. 1927쪽을 보시면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25년 8월 19일자 2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네, 1986쪽을 보시면 한덕수는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된 이후의 조사에서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 박성재와 함께 있었던 집무실 안에서 윤석열로부터 한 장 분량의 계엄 포고령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다만 지시 문건을 받은 사실은 끝내 부인한 바 있습니다. 2006쪽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당시 수석들이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담화 방송을 재생하였기에 실시간으로 계엄 선포문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예, 순번 88번은 기록 제5권입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2024년 12월 8일자 검찰 특수본 1회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2095쪽에서 2096쪽까지 김용현은 12월 8일 특검 조사 시에 주요 정치인에 대해 검거를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편성되지는 않았다. 검찰과 경찰이 오는 과정에 있었고 협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예, 순번 92번은 계엄사령부 직제령 및 계엄법 등 사본인데 계엄 21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엄사령부 직제령에는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번 93번은 이른바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입니다. 214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용현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이 문건을 참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년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에도 합동수사본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건에서는 합동수사본부가 검찰의 수사 업무까지 조정 및 감독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순번 94번부터 99번까지는 방첩사 송재영, 유재원, 이종훈, 안형욱, 고강일
진술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 진술서서 또는 진술서입니다. 먼저 2143쪽은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 송재영에 대한 2024년 12월 9일자 군사법 경찰관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전 48쪽의 그 조서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동일한 부분을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2172쪽은 송재영에 대한 2024년 12월 17일자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한꺼번에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208쪽은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 유재원에 대한 24년 12월 16일자 진술조서입니다. 역시 일단 생략했다가 나중에 함께 진술하겠습니다. 2245쪽은 방첩사 1처 군사보안실장 이종훈에 대한 24년 12월 17일자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2273쪽은 방첩사 800부대 1가장 안형욱에 대한 24년 12월 13일자 군사사법경찰관 진술조서입니다. 2284쪽은 방첩사 보안조사과장 작성한 24년 12월 31일자 진술서입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각 서류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선관위 및 여론조사 꽃 등에 출동한 방첩사 소속 군인들의 진술 및 진술서입니다. 이들은 출동 당시 정성우 1처장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았는데 선관위 등의 서버 및 전산실을 확보하고 나면 검찰 또는 국정원 전문 인력이 올 것이니 인계해주면 된다라는 동일한 취지의 지시를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동한 현장 인근에서 대기만 하였을 뿐 실제 선관위 전산실이나 서버실에 진입하지는 않았다고 역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6건입니다. 104번 25년 8월 26일자 배상업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배상업은 피고인 박성재가 24년 12월 3일 23시 03분경 전화로 기업이 난 것을 알고 있나, 오고 있나, 빨리 와라,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062쪽을 보시면 아울러 배상업은 피고인 박성재가 24년 12월 3일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석상에서 검찰국 과장 3명을 바라보며 합수부로 검사 파견을 검토해보라고 말하자 그 과장 중 일부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7건 순번 121에서 133까지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 등에 대한 변호인 김재훈의 의견서 등입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25년 8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피고인 박성재의 주거지, 법무부 장관실, 검찰과장실, 공공형사과장실, 검찰과 사무실, 출입국 본부장 사무실, 출입국 심사과장 사무실, 교정본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는데 24년 12월 4일 당정대 해동 관련 메모가 기재된 피고인 박성재의 개인 수첩 사진 파일, 그리고 핸드폰, 업무 수첩, 계엄제도 일반 출력물
이웅희, 남소정 검사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수첩 사진 파일을 압수할 당시에 피고인 박성재가 자필로 기재한 현장 조사 확인서입니다. 다음 8건입니다. 순번 154, 155가 해당되는데 일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을 참고해서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보고령 1호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3586쪽을 보시면 특히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에 의하면 여소 야대 전국에서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가 있을 경우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법 위반죄로 구속 수사한 다음 합수단에 의해서 사법 처리한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네, 3652쪽과 3653쪽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과거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인한 내란 사건 조사 당시 국가 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보고서 즉 5.17 내란 계획서가 확보되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신군부는 전국적으로 정치인, 재야인사, 학생 등 약 2,980명을 검거 및 수용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2,699명을 검거하였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김용현의 내란 계획에 의하면 여소 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포고령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야 하고 따라서 그들을 수용할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과거 신군부들의 비상계엄 당시에도 사전에 검거 대상자뿐만 아니라 검거 이후 필요한 수용 공간 확보에도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정과 피고인 박성재가 신용의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이후 서울구치소 직원들까지 순차 통화가 이어져 수용고실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윤석열 및 김용현으로부터 체포된 국회의원들을 수용시킬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에게 순차 하달되게 하여 필요시 사용할 것을 확보한 것으로 특검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순번 56번은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 이기음에 대한 25년 9월 4일자 진술조서입니다. 3681쪽을 보시면 이기음은 24년 12월 4일 23시 04분경 배상업 본부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 과장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계엄사에서 출국 금지가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 금지팀 다 출근해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합니다. 3682쪽과 3683쪽을 보시면 이기음은 당시 배상업의 연락을 받고 출근하여 이상배 사무관과 김동현 주무관에게 계엄사가 출국 금지가 가능한 것인지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아라고 지시하였고 그들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오자 굳이 이런 걸 타이핑까지 했느냐고 힐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법무부 출입국 규제팀 7급 공무원 신소정의 진술조서입니다. 3718쪽을 보시면 신소정 또한 24년 12월 3일 퇴근 후 출입국 규제팀 단톡방에 출국 규제팀 전원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와 이를 보고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순번 160번부터 178번까지는 25년 9월 6일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소속 평검사 이수영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와 조사 당시 이수영에게 제시된 자료 일체입니다. 이수영 검사가 작성한 241202 비상계엄 요건 및 효력 등 파일에 대해
파일 제목, 즉 12월 2일이라는 작성 일자가 오탈자라고 주장하였고 3793쪽을 보시면 241203 내란죄 요건 검토, 즉 작성 일자 12월 3일 역시 오탈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9번은 출입국 규제팀 김동현에 대한 25년 9월 7일자 진술조서입니다. 3872쪽을 보시면 김동현 역시 12월 3일 이기음 출입국 심사과장이 단톡방에 출입국 규제팀 출근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올려 출국 심사팀은 출근하지 않고 출입국 규제팀만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3876쪽을 보시면 출근 후 이기음 과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보고서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합니다. 다만 387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검토 결과는 이기음의 진술과 달리 계엄사령관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보고받은 이기음이 이걸 왜 문서로 만들었어라고 말하자 민감한 내용이니 문서로 남기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파쇄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186번은 피고인의 수행비서 지상균의 25년 9월 8일자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3922쪽을 보시면 지상균은 24년 12월 3일 17시 43분경 피고인 박성재의 비아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고 이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박성재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조서상으로 보이는 12월 9일이라는 숫자는 12월 3일의 오탈자로 문맥상 확인됩니다. 3939쪽은 순번 189번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보완 첨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CCTV에 대한 25년 5월 14일자 실황조사서인데 시간대별로 해당 CCTV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CCTV를 본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였기에 상세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191번은 출입국 규제팀 소속 이혜정의 25년 9월 9일자 진술조서입니다. 4113쪽 이혜정은 비상계엄 직후 이기음이 출국금지팀 출근 본부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문자를 단톡방에 게시하였고 출근 직후 배상업이나 이기음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출국 규제팀 소속이 아닌 테러 담당 이민우 주무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나오게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4114쪽을 보시면 이혜정은 통상 출국 규제 업무와 입국 규제 업무를 같이 진행해 왔는데 출국 금지팀만 호출하는 단톡방 메시지를 보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4115쪽 이혜정 역시 이기음 과장이 출근 후 계엄사령부가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여 가능하다는 취지로 검토하였다는 진술을 합니다. 다음은 196번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사고 담당 정희동에 대한 진술조사입니다. 4159쪽을 보시면 정희동은 24년 12월 3일 23시 34분경 신용회로부터 수도권 지역의 수용 가능 인원의 비율을 파악해보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4161쪽부터 62쪽까지 이에 정희동은 교정본부에 출근한 다음 이승용 사무관에게 신용회의 지시사항을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합니다. 4184쪽 조서에 첨부된 교정본부 단톡방에 의하면 계엄 당일 23시 21분경 피고인 박성재가 이미 법무부에 출근한 상태이고 23시 44분경까지도 법무부 간부회의가 시작되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순번 196번은 교정본부 보안과 죄송합니다. 순번 210번입니다. 교정본부 수염팀장 이승용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4416쪽과 4417쪽, 4418쪽을 보시면 9월 13일 이 조사 당시에는 아직 내란 특검이 3,600명 문건, 즉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요령 검토 보고 및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 문건을 확보하거나 파악하지 못한 시점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은 이 문건의 작성 사실을 숨긴 채 단지 정희동으로부터 수도권 수용 현황을 파악해보라는 신용의 지시를 전달받고 장성일 교감에게 전국 교정시설 현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만 축소 진술하였고, 이어 이러한 지시는 계엄령 위반 사범을 수용할 수용 공간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순번 226번과 227번은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 송재영 그리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박재영에 대한 진술조서와 참고인 우편조서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상간이에 출동하여 전산실 확보한 후 검찰 내지 국정원의 포렌식 전문가 출동 등 추후 조치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송재영은 24년 12월 4일 00시 37분경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및 같은 날 00시 53분경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한대일과 각 통화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화 내역에 대해서 송재영과 박건영은 단순히 지인 간의 비상계엄에 관해 통화한 내용일 뿐 선관위 점거 및 서버 확보와는 전혀 무관한 통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박건영의 우편 진술 역시 동일합니다. 네, 순번 228번과 229번은 참고인 이기음이 제출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24년 12월 2일자 직원 현황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빨간색 테두리에 쳐져 있는 사람들이 출입국 규제팀 직원들입니다. 4,953쪽인데 12월 3일 당시 출입국 규제팀 전원이 야간에 출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단지 하나의 예외가 입국 규제팀 테러 담당 이민우인데 아까 소개한 바와 같이 이혜정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출근시켰던 점이 확인됩니다. 순번 288번은 배상업에 대한 25년 9월 11일자 제3회 진술조서입니다. 배상업은 이번 조사에서도 12월 3일 23시 03분경 박성재로부터 입국 금지팀이 아닌 출국 금지팀만 출근시켜 대기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5165쪽을 보시면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는 출입국 심사과에서 출국 규제팀만 출석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5178쪽을 보시면 피고인 박성재가 비상간부회의에서 검찰국 과장들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진술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순번 290번 서울구치소장 김문태에 대한 25년 9월 16일자 진술조서입니다. 5338쪽과 5340쪽을 보시면 김문태는 12월 3일 23시 25분경 신용회로부터 비상계엄으로 인해 서울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늘어나면 수용 능력이 되느냐는 취지의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점은 계엄 포고령이 아직 발령되기 전 시점인데 김문태는 위 통화 직후인 같은 날 23시 27분경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건혁규에게 전화해서 역시 서울구치소의 수용 능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검찰과 소속 안홍균에 대한 25년 9월 17일자 진술조서입니다. 안홍균은 12월 3일 계엄 포고령을 보고 검찰과장 임세진과 검찰과 검사들 모두 위법하다고 평가하였었는데 계엄사에 대한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임세진이 법무부 비상간부회에서 검토 지시를 받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들에게까지는 업무 지시를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순번 292번부터 295번까지는 대검찰청 비상안전담당관 이용천 사무관의 전화 면담 수사 보고와 이용천 사무관의 제출 자료로서 이용천 사무관은 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상황실에서 대검으로 4번 전화가 왔으나 전화를 받지는 못했고 24년도 을지훈련 연습 당시 합참에서 5급 사무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온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25년 을지 연습 관련 공문과 합참 계엄사령부 운영예규 군사 상급 비밀입니다. 캡처본을 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운영예규는 군사 상급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시는 생략하고 그 주요 내용만 고지하면 출입국 외국인 본부 업무에 관련해서는 주요 공항, 항만의 출입국 통제 업무 강화, 체류 외국인 출국 지원, 잔류자 통제 강화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자면 비상계엄 선포 시 출국 규제팀이 아닌 입국 규제, 체류 외국인 출국 지원 등 담당자가 소집되었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정본부 업무에 대해서는 피감호자의 수용관리 강화, 피감호자 조절 석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행형 업무 부분을 273쪽입니다. 찾아보면 계엄 군사법원 관할 민간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일반 구치소 또는 일반 교도소에 수감하며 기존 재소자는 내란 외환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기타 10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은 중범죄자들을 제외하면 계엄사령관의 승인으로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비상석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석방 절차 등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일시 석방토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비상계엄 당시 교정본부장 신용해가 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감을 위해 보안과와 분류심사과의 검토를 지시한 각종 문건, 즉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요력 검토 보고 및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내용과 일치합니다. 네, 순번 29번과 300번은 거창구치소장 이도곤의 2024년 업무일지 수첩 사본을 이미 제출하여 압수하였다는 내용인데 해당 수첩에는 포고령 확인, 수용인원 폭증 예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순번 412번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304번은 교정본부장 신용의 소유 핸드폰에 슈레딧이라는 안티포렌식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신용에는 24년 12월 4일 새벽 1시 4분에 피고인 박성재에게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티포렌식 앱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복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12월 4일 01시 04분경 신용해가 박성재에게 전송한 파일은 이른바 3,600명 문건, 즉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요력 검토 보고 문건으로서 신용해는 이 문건을 삭제한 후 안티포렌식 앱으로 재삭제까지 해서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특검 수사팀은
피고인 박성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 파일을 복구하여 문건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문건 작성자인 교정본부 보안과 이승용과 장성일이 이 문건의 작성 및 주 삭제 사실까지 자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 305번부터 312번까지는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에 대한 25년 9월 19일자 이해 참고인 진술 조서와 조사 당시 정홍식에게 제시된 각종 자료들입니다. 예, 5513쪽을 보시면 정홍식은 24년 12월 3일 중앙대 신모 교수로부터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다음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해서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학 석학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박성재가 역시 소극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구치소장인 이도곤에 대한 25년 9월 19일자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예, 5540쪽에서 5541쪽을 보시면 이도곤은 12월 4일 개최된 교정본부장 신용회 주최 영상회의에서 신용회가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 각 소별로 수용 여력을 점검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자신의 업무 수첩에 수용 인원 폭증 예산이라는 키워드로 메모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네, 실제 이도곤이 이미 제출하였던 업무 수첩에는 4항에서 포고령 확인, 5항에서 수용 인원 폭증 예상 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정본부장 주최 전국 교정기관 영상회의가 개최된 시점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예, 314번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서기관 위종진에 대한 25년 9월 19일자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신용회가 교정본부장 주최 전국 교정기관 영상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5588쪽을 보시면 위종진이 제출한 단톡방에 12월 3일 23시 21분경 피고인 박성재의 출근 사실이 원본으로 확인됩니다. 저번에 보신 거는 4번이었습니다. 네, 5589쪽에 보시면 역시 23시 44분경까지도 법무부 간부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예, 다음은 법무부 서기관 허종욱에 대한 25년 9월 20일자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허종욱은 검사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담당자로서 12월 3일 23시 09분경 검찰과장 임세진과 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 임세진은 허종욱과의 통화 직전인 22시 57분경 피고인 박성재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조서 내용상 피고인이나 본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서 제시 및 내용 고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순번 33번 이병주 공공형사과장에 대한 25년 9월 20일자 진술조서입니다. 이병주 역시 본법정에서 상세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에 본건 조서 제시 및 내용 고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34번은 형사기획과장 및 검찰과장이었던 임세진에 대한 25년 9월 21일자 진술조서입니다. 임세진에 대해서도 역시 상세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시 및 내용 고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35번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에 대한 25년 9월 21일자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심우정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조서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5809쪽입니다. 대검찰청에서는 24년 12월 6일 23시 40분경 대검 간부회의를 개최하였고, 비상안전 담당관이 계엄 실무 편람을 소지한 채 직접 위 회의에 참석해서 검찰총장에게 계엄 시 비상 매뉴얼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5815쪽에는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피고인 박성재와 사이에 3회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23시 01분경부터 1분 16초간 이어진 피고인 박성재의
발신 통화에 대해서는 심우정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콜백이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처음에 보신 통화 내역상 심우정이 위 일시경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심우정은 이 통화 직후에 23시 03분경 대검 수사부장인 김태형과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3시 13분경부터 1분 21초간 이어진 역시 피고인 박성재가 전화를 건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서로 어디 있느냐, 언제 출근하느냐 정도를 물었던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세 번째로 군병력이 국회에 출동한 이후 이루어진 00시 25분경부터 1분 19초간 이어간 통화에 대해서도 박성재가 검찰 업무를 잘 챙겨주어라 정도의 대화에 불과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직후 그 국무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통화라고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백에 대한 사전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863쪽을 보시겠습니다. 24년 12월 3일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당시 피고인 박성재의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인지하였을 뿐 관여하거나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 내부에서 파견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굳이 대검이 관여하거나 의견을 낼 단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5888쪽을 보시면 심우정은 피고인 박성재와 텔레그램이나 시그널과 같은 보안 메신저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 보시겠지만 심우정은 당청대 해동 직후인 24년 12월 4일 15시 41분경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으로 장관님 통화 가능하신가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가 삭제까지 하였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되었습니다. 순번 337번은 법무부 감찰관 유역에 대한 25년 9월 22일자 제2회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역시 유역은 본법정에서 상세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기에 제시 및 내용 고지 생략하겠습니다. 341번과 순번 342번은 25년 9월 19일 순직 해병 특검으로부터 피고인 박성재의 휴대전화 이미징 및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였다는 자료입니다. 압수영장의 피의자는 박성재와 심우정이었고, 그중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범죄 사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이며 압수할 물건은 24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생성 변경 저장 및 수신된 자료였습니다. 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그 PDF 자료도 법원에 좀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네. 사실은 여기에다가 저거를 넣을 수는 없어서 일단은 네, 네, 오늘 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네. 저희가 변론 전결 전까지 네. 이렇게 빨간색 네모인 부분을 오려서 여기다 다시 넣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지금 서정 설명서를 새로 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희는 PDF 만드신 자료를 같이 내주시면 제가 기록 볼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예. 이 수사 기록까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수사 기록까지 다 있는 PDF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시해야 될 부분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테두리를 쳐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제시한 화면 자체가 나오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서정 설명서를 보완하시든 아니면 별도로 내시든 이게 네, 예. 제시하시던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